음, 내일 또 한글날이라 이제 또 간만에 쉬는 날인데 우리 친구들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 전까지의 주중에 생기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하루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한다라고 하지만 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냥 내일 쉬는 날이니까 아 일찍 일어나야지 하지만 조금 게으름 피고 아니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물 한 모금 먹고 다시 침대로 폭. 예. 그리고 일어났더니 뭐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그러면서 괜히 부모님한테 막 짜증내고 왜 안 깨웠냐는 둥 부모님은 도대체 뭐 하냐는 거는 별소리 다 하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 도서관, 독서실 아니면 이 학교 이런 데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하다고. 12시간 정도 하는 거였어. 안 그래요? 그 정도는 공부해야죠.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간단히 간식 먹고 그리고 공부. 예. 나가기 전에 공부. 예.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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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그렇게 공부만 할 날도 3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후회 없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어 한다라는 걸 느낀 게 얼마 전에도 선생님 졸업생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그만둬라 그랬어요. 예. 아니 여태까지 힘들어가지고 잘 버텨왔는데 요즘 이제 그 욕심이 더 나는 거잖아요. 그 욕심에 비하면 아무래도 이 공부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진다고. 그러니까 아 수시 됐으면 좋겠어. 이 머리를 약간 45도 이렇게 기울이면서 아 나 수시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시간 쭉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공부 집중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편하게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처럼 해왔던 만큼 그냥 또박또박 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 봤냐고. 예. 여러분 달 볼 시간이 있었어요? 예? 아니 공부하래도 아니 내가 선택 과목에 지구과학을 시험 보는 친구라면 요번에 달 같은 것도 시험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겠어. 아니 선택 과목 지구과학 볼 거냐고. 아 소원 빌려고. 근데 그걸 몰랐네. 소원 빌 시간에 공부하라고. 소원 빌 시간에 공부하라고. 소원 빈다고 다 이루어지면 뭐 누가 소원 안 빌겠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알겠어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다뤄볼 내용들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그 확률하고 통계 파트예요. 확률하고 통계 파트를 하는데 문항수는 여기서 세 문항 나오고 통계에서 세 문항 나와요. 네. 근데 한번 나올 문항을 한번 찍어보자 이거야. 지금 보니까 작년 수능이나 9월, 작년 9월 수능, 올 9월. 아, 중복조합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죠? 중복조합.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봤더니 지금 3개 나오고 있는 데가 여기 있네요. 여기. 뭐 조건부 확률. 아, 요게 나오는구나. 일단은. 그 다음에 작년에서 이렇게 수능하고 연결됐던 부분이 확률값 계산하는 게 딱 있네요. 아, 요렇게 3개가 등장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중복조합 그러면 여러분들 몇 가지 유형이 있죠? 중복조합이 6가지래요. 8가지? 뭐야, 100가지. 장난 아니. 3가지. 3가지. 예.
첫 번째 뭐 음화정. 아유, 우리 친구들 음화정이라고 쓰는데 정말 예쁘지 않아요? 네. 음씨 있나 여기에? 음씨? 우리 들어온 친구 중에 음씨 있어요? 음씨 없어? 네. 있어요? 음씨? 네. 음씨 있으면 나중에 그 아정이라고 이름을 주겠다. 아정. 음씨가 아니더라도 아정이라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 아정. 음아정.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죠? 두 번째 유형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언제 출제됐었어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2014 예비 시행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 2012년. 2012년 5월에 출제가 됐었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뭐죠? 부등호 들어가는 거. 부등호. 네. 등호 들어가는 게 중복조합이다 이거예요. 대소관계에서 같은 게 있다. 중복. 같은 게 있다. 중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률값 계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공식들을 다 알고 있어야죠. 확률에서. 확률에서 어떤 공식들? 제일 처음에 덧셈 정리 공식, 조건부 공식, 그 다음에 곱셈, 조건부 공식에서 곱셈 정리 공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덧셈 정리에서 배반, 그 다음에 곱셈 정리에서 독립, 이것도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B, 예, 여사건, 요거의 확률 이렇게 적는다고요.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요. 이거를 이제 집합하고 같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A-B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확률값 계산할 때 PA-PB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마이너스 PB라고 쓰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어떻게 써야 되나요? 써야 되는 건 요거를 바꿔보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독립. 네. 독립이 들어갔다면 PA 그 다음에 곱 PB의 여사건이니까 이게 1 마이너스 PB가 된다. 이런 사실 PB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알겠죠? 글씨가 지렁지렁하죠? 네. 이해해 주세요. 지렁이다. 잡아볼까요? 야! 지렁이 잡았어요. 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계 단원으로 가보면 또 통계 단원에서도 3개 다 나왔던 거 한번 봅시다. 아, 요게 나왔네. 뭐죠? 이항분포가 나왔었네요. 이항분포. 그 다음에 또 목평균 추정 나왔네요. 목평균 추정. 관련 내용은 이제 표본평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음악이 지금 크게 들려요? 살짝 틀어놨어요, 그냥. 네. 불편하지 않아요? 아, 불편해요? 알았어요. 이제 됐어요? 아예 안 들리죠? 네. 맞아요. 제 심씨가 소심이에요. 네. 엄청 소심. 그래서 이 모평균 추정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유형들 봤더니, 뭐, 이산확률 분포가 나오기도 하고,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기도 하고, 정규 분포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겠죠. 결국에는, 6가지, 통계에도 6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금 5가지라고 해놨지만, 이산확률 분포에 또 우리가 추가되는 내용이 AX 플러스 B, 확률 변수를 조정을 했죠. 이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것까지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서 같이 물어볼 수가 있어서
그 내용이 한 가지, 두 가지, 이항분포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섯 가지 통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작년 대수능 문제인데, 우리 이제 이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문제 중에 경우의 수를 따져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중복조합이에요. 알겠죠? 경우의 수를 묻는 다른 문제는 교육과정을 다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1학년 때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능에서 물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문제는 뭐밖에 없다? 경우의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전국연합도 마찬가지야. 경우의 수. 그러니까 뭐예요? 중복조합 문제라고. 근데 중복조합이라는 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못 떠올렸죠. 그래서 직접 막 셌던 거죠. 학생들은. 근데 이제 나중에 중복조합의 개념으로도 다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흰공, 탁구공. 그러니까 저자는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거야. 출제자는. 안 그래요? 뭐 야구공도 야구공은 흰색 야구공이 없나? 네. 흰색, 주황색 있는 건 탁구공인가요? 그래서 냈겠구나. 그랬을 것 같네요. 흰색 탁구공 8개하고 주황색 탁구공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각 학생이 흰색 탁구공과 주황색 탁구공 각각 1개 이상씩은 가져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 흰색 탁구공 8개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이 안 되죠. 주황색 탁구공 7개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뭐예요? 3명이라고. 예. 서로 다른 3명이 흰색 탁구공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흰색 탁구공을 가져간 개수를 생각을 할 거니까 3명의 학생이 가져간 개수가 예를 들어서 X개, 그 다음이 Y개, 그 다음이 G개였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씩은 가져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더했을 때 흰색 탁구공이 몇 개가 되면 되는 거죠? 5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5개.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H를 써서 문과에서도 H를 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3H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3H5. 그 다음에 주황색 탁구공도 하나씩 가져야 된다며. 그럼 하나씩 줘버리고 나면 몇 개 남은 거죠? 4개를 가져가는 방법의 수라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3H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갖다가 서로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곱해버리면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그죠? 벌써 답을 말하는 친구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쉽죠? 그런데 몇 점이에요? 4점. 4점. 알겠어요? 중복조합은 3점으로 배점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네, 4점으로 나오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항계수, 요즘 이항계수가 홀대받아요. 홀대받아. 예? 왜 홀대받냐면 중복조합 나오지. 이항계수 나와버리지. 그럼 확률에서 하나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확률이 너무 슬프잖아. 아니, 단원명이 뭐야? 확률이잖아요. 그럼 확률이 주인공 아니야. 그럼 중복조합 하나, 확률 하나, 주인공 하나 더. 그럼 확률이 하나 더. 이렇게 나와야죠. 다 이유가 있다고요. 분명히 저처럼 만약에 이항계수까지 나오고 확률에서 하나 나오면 이게 뭐야? 단원이 확률인데 왜 확률에서 한 문제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고. 화난 거 아니에요? 저는 왜 화가 나요, 제가?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어제 그 녹화를 4시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찍었어요. 학교 또 수업해야죠. 또 감독 들어갔죠. 그리고 곧장 또 문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녹화장으로 와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했더니 60분짜리 우리가 그 3개를 찍잖아요. 그리고 OT 찍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7시 40분인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찍고 집에 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는 그냥 자고 오늘 아침에 이제 게시판을 봤더니 어떤 친구가 다른 과목은 다 강의가 올라오는데 왜 안 올라오냐고. 네. 제가 찍었다고 바로 탑재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인코딩 작업이라는 게 있어서 또 그게 시간이 걸려요. 더 웃긴 거는요, 거기에 왜 사진하고 다르냐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그 프로필 사진하고 강의하는 사진이 다르다 이거야. 아니, 수강국이잖아. 그게 뭐 중요해. 에? 또,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이 올해 그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강의하면서 이제, 어제 강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었잖아요. 강의로 보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라이브 클래스라 좀 강의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1년 동안 해왔는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또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그러냐고. 작년 5월에 찍은 사진은, 어? 화장 전? 화장 후? 어? 화장하면 나도 괜찮아지나 보지. 예? 이, 괜히 상처 줄 이유 없잖아요. 아니, 저도 학생들한테 마찬가지야. 학생들한테, 예? 점수 몇 점 나와. 야, 그거 가지고 시험 볼 수 있겠냐? 그만둬라. 이렇게 해야 좋겠어요, 기분? 예? 그래도 열심히 하자. 힘내. 화이팅!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아니, 서로가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 왜 악플을 주냐고.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냐고. 그죠? 화나진 않았습니다. 컨셉이에요. 울긴 왜 울어요, 제가. 네. 자, 이항계수는 우리가 일반 항이 NCR, NCR. 그 다음에 이 A나 B라고 한다면 A를 갖다가 R번 택했다면 B는 N-R번을 택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1을 선택하거나 AX를 선택할 거야. 몇 번 중에? 5번 중에 얘를 몇 번씩 선택할 거냐 이거죠. 선택해서 곱하면 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X제곱이 나오려면 얘를 몇 번 선택해야 돼? 2번. 얘는 몇 번 선택? 3번. 1을 3번 선택해서 곱해봤자 얼마야? 1이죠. AX를 2번 선택해서 곱하면 A제곱, X제곱. 그죠? 근데 5번 중에 2번 선택이잖아. OCE. OCE가 얼마? 10. 그러니까 10A 제곱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수 A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죠. 그러면 A 제곱이 144니까 12의 제곱이 144죠? 제곱이 144면 양수 A는 1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 이항계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확률 어렵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수학적 확률인데, 사실 제가 이 확률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수능 특강도 그랬지만 수능 완성도 쉽지 않았었어요. 확률 파트가. 답을 외워버리는 건 의미 없죠. 근데 이제 확률에서 나오면 뭐 조건부 확률도 있지만 이제 수학적 확률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수학적 확률이요.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센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어려웠었죠, 우리 연계교재 풀 때. 그런데요, 이 확률이라는 거는 수능 문제를 보면 이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2 대수능부터 교육과정이 바뀐 거에 의해서 출제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어땠냐 그러면 학생들이요, 이 확률만 가지고도 매일같이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 그 다음에 확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7, 8문제도 나왔거든요. 여기 파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그 순열과 조합 부분을 갖다 1학년으로 내려버렸다고. 그리고 순열 세는 거를 갖다가 중복조합 하나로 줄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덩달아서 그게 내려감으로써 수학적 확률까지도 좀 내용이 쉬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이제 좀 기존에 우리 문과생들이 풀던 어려운 문제의 경우의 수들을 다 이과로 넘겨버리고 문과에서는 없애버렸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확률 수능에서는 조금 쉽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연계 교재를 가지고 막 확률 너무 힘든 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출 문제의 확률을 조금 연습해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참고를 해보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학생 4명하고 남학생 4명. 우리 수학 그 평가원은요, 예, 레이디 퍼스트, 네, 배려, 네. 다른 데는 아마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 이랬을 거야. 우리 수학은 여학생 4명. 배려. 네. 근데 이제 4명, 4명을 갖다가, 이 자리에다가, 8자리에다 앉히려고 그러는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어. 적어도, 여사건. 여사건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앉혀야 된대. 남자끼리 친한 애들이 있나 봐. 네.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해서 앉아야 된다의 여사건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 서로 다 떨어져 앉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를 여기 앉혔다고 생각해봐. 남자. 그 여기 앉히면 안 되잖아. 그럼 남자를 여기 앉혀야 되고 여기 앉히면 안 되니까 남자 여기 앉혀야 되고 남자 여기 앉혀야 되잖아. 그리고 나면 여자가 앉아야 되는 자리도 정해진다 이거지. 그럼 남자 4명을 앉히는 방법 몇 가지? 4팩토리알. 그 각각에 대해서 여자를 앉힐 수 있는 방법 4팩토리알.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런데 누가 남자를 여기서부터 앉히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일행일렬에 왜 남자가 앉아야 되냐 이거지. 그러면 그래 너 여기서부터 앉아. 남자. 여기 앉을 수 없고 여기 남자. 여기 남자. 여기 남자. 이렇게 앉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곱하기 마찬가지죠. 이것도 4가지 4팩토리알에 여자 4군데에 앉히는 방법 4팩토리알. 그래서 2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8팩토리알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 아니지. 적어도라고 그랬잖아. 적어도. 그러니까 1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이거 실수하면 안 되죠. 조심하세요. 여사건에서는 이게 답이 아니야. 1에서 빼줘야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어제도 또 실수 있었죠? 실수 없이 그 완벽한 시험을 본 사람. 그랬어요? 몇몇 친구들이 있네. 오답률 1위가 27번 맞나요? 혹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26이라고 썼죠. 네. 아니, 정말 많더라고요. 26이라고 썼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네. 또 썼다가 이제 이거 양수잖아 그러면서 빨리 고치던 친구들도 있었고. 네. 많이 있더라고요. 정답은 13이었죠. 그죠? 이게 왜 13이야? 채점하면서 막 승질 내고. 나 분명히 맞췄는데. 확실한데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야, 내가 맞아. 이거 답이 잘못됐나 봐. 그러는데. 야, 양이 실수야. 이러지. 그 양이라는 말이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들려? 네. 앞으로 이제 동물원 가면 양은 절대 안 본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확률값 문제죠. 네덜란드 가서 양털을 갖다 다 뽑아버린 문제. 네. A, B가 서로 독립이고 확률값 계산하는 거예요. 독립 그랬으니까 떠올리는 게 뭐다? 독립? 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A하고 B가 독립이면 또 따라 나오는 게 뭐죠?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 A 여사건과 B도 독립,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 다 독립된다. 얘랑 얘도 독립이다 이거죠. 얘랑 얘도 독립이다. 요 확률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PA 곱하기 아까 했던 거죠 이거. 1 마이너스 PB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렁이 이거 있잖아요 지렁이. 근데 뭐 PA, PB 있으니까 대입하면 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확률값 계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좀? 네. 이 공부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처음에 그 행렬할 때 좀 쉬웠죠. 난이도, 이걸 난이도라고 그럴게요. 행렬할 때 좀 쉬웠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랬죠. 네. 그런데 미분 앞에 조금 쉬웠어. 그러더니 우리 그 21번만 그냥 막 치고 올라간 적 있잖아. 21번만. 21번 막 치고 올라가. 그러고 났더니 이제 잔잔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 인생들도 이렇지 않나? 처음에 괜찮다가 막 힘들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면서 다시 쭉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쭉 편안하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다음 이게 뭐예요? 이 조건부 확률이죠.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어느 학교 독후감 쓰기 대회 1, 2학년 학생 50명. 저도 이게 작년 9월에 나왔는데 기분 나빴어요. 우리 3학년인데 왜 우리 1, 2학년 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우리가? 그죠? 뭐 3학년 뭐 문과 학생 50명과 이과 학생 50명 이래도 되지 않나? 네. 1, 2학년이라고 그래서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주제 A는 수학의 역사. 아이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서 독후감 쓰기 대회를 하나? 어? 그런 학교 있나? 어? 그죠? 수학과 예술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랬대. 네. 이 학교는 정말 그 창의적인 학교예요. 네. 유명한 학교잖아요. 어느 학교요? 네. 어느 학교? 고등학교라고는 안 했어요. 네. 고등학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어느 학교잖아요. 대학인가 봐. 대학. 그죠? 어느 대학교의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 대학에 가면 독후감 쓰기 대회 해요. 알았어요? 열심히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주제 A, B에 대해서 인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대회에 참가한 학생 5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1학년 학생일 때. 그러니까 전체가 50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뽑았더니 걔는 1학년 학생. 그럼 1학년 학생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 중에 주제 B를 고른 학생 이렇게. 네.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24분의 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P1이야. 이 대회에 참가한 5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주제 B를 고른 학생일 때 그랬잖아요.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네. 그 중에 1학년 학생 16명 30분의 16이죠. 그러니까 30분의 30분의 똑같 30분의 16, 24분의 16 이렇게 되잖아. 24분의 16, 30분의 16. 그러니까 16, 16 지워버리면 얼마가 되겠어요? 30분의 24, 5분의 4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근데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선생님은 더 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를 갖다 여러분들이 채워가지고 푸는 방법. 요게 이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확률로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 친구가 얘기했는데 우산 잃어버릴 확률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비교적 쉽다고요. 우산 잃어버릴 확률 이러면. 왜 그러냐면 그 우리 문제를 봐봐. A집, B집, C집 들렸다가 이렇게 어떤 친구가 오는 거야. 그죠? 우산은 뭐 3번에 한 번꼴로 잃어버린다. 아주 건박증이 심한 학생이죠. 네. 근데 이 친구가 A집, B집, C집 들려서 집에 왔더니 어라? 우산 잃어버렸네? 이때 B집에서 잃어버렸어요. B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분자에 가는 거죠. 그럼 분모에도 그게 있다고. 근데 B집에서만 우산 잃어버리나? A집에서도 잃어버릴 수 있고 C집에서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확률식이 되는 거예요. 확률식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잘 봐야 돼요. 문제를.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놔요. 확률로 계산하는 틀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출문제 보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좀 뜸했던 애가
이 독립시행의 확률 아닙니까? 그죠? 독립시행의 확률.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6의 약수가 얼마? 6의 약수가 얼마? 1, 2, 3, 6. 6개 중에 4가지. 그러니까 3분의 2면 동전을 몇 개 던질 거야? 3개를 던질 것이고 또 6의 약수가 아니면 동전을 몇 개 던질 거야? 2개를 던질 거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지겠지. 때로는 3번을 던질 거고 때로는 2번을 던질 거고. 그런데 앞면이 나온 거는 한 번만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거지. 그러면 그 6의 약수가 나왔다고 쳐봐. 3분의 2에 대해서. 3분의 2에 대해서. 동전을 몇 번 던질 거야? 3번 던질 거잖아요. 그죠? 3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이렇게. 그럼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결국 세제곱이죠. 2분의 1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 또 3분의 1이 있었죠.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았어. 그럴 때는 동전을 몇 개 던져? 2번 던졌지. 그 중에 한 번. 앞면이 한 번 나온다.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1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 이런 경우 동전이 한 번 나오는 거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잖아. 이런 경우이고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뭐 해야 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른 소리 하고 뭐 이렇게 이 게시판에 욕 쓰고 뭐 국어 시간에도 되게 심했다며요. 근데 냅두세요, 그냥. 저도 신경 안 쓸 거고, 그 친구들을 저희 운영자 관리자 있잖아요. 그 측에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EBS 이용을 거의 못하게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욕한 친구들은 다 걸리니까 괜히 그런 친구들을 보고 욕을 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흥분해서 또. 그러면 또 괜히 여러분들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는 공부하러 온 거지 놀러 온 건 아니니까 다 목적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지금 이제 얼마 남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선생님과 같이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유형 살펴봤습니다. 되겠죠? 시험에 뭐 나올 것 같다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아예 처음부터 중복조합.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는 예? 조건부 확률. 또 세 번째, 확률값 계산. 확률값 계산. 요 세 가지가 기본이고, 아니면 이제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고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잖아. 수학적 확률도 있었고, 그죠? 수학적 확률에 여사건 확률까지 묶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이 있고, 이항분포 있잖아. 이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가 더 빠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세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요즘 또 독도 문제가 뜨거우니까 독립시행도 예, 바로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예, 근거 없는 근거 없어요 전혀. 예. 딱 독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올 거야. 또 그러지 말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수능 막바지가 되면 이상한 소문이 퍼져요. 이상한 소문. 어떤 소문인지 알아요? 예전에 국어 대수능 문제 8번이 정답이 항상 4번이었대요. 예. 그러면서 글을 쓴 거야. 올해 수능 8번도 4번일까? 이런 거야. 그걸 보고 시험을 본다면 느낌은 어떨 것 같아? 근데 4번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근거 없어요. 전혀 근거 없다고. 그런데 현혹 대신 그럼 그 친구는 인터넷 기사를 쓴 거잖아. 컴퓨터에 접속해서 쓰고 그걸 찾아보고. 예.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가는 길이 있는 거고, 그냥 우리는 그냥 온리 공부. 온리 공부. 예. 나는 공부하다 미칠 거야. 나는 공부야. 아시겠죠? 자, 요번 그 10월 학평에서도 이산확률 분포 통계에서도 나왔는데, 이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분포표를 만드는 게 어려우면 힘든 문제. 비교적 쉽게 만들면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서랍이 있습니다. 5개의 서랍 중에서 영희가, 영희. 철수의 영원한 반려자죠. 네, 영희. 다른 이름 잘 안 써요. 여기 철수가 이렇게 쓰려다 영희에게 이렇게. 임의로 2개를 배정해 주려고 한다. 영희에게 배정되는 서랍에 적혀 있는 자연수 중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10x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평균을 구한 다음에 10배 하면 되는 거죠. 평균을 구한 다음에 10배 하면 돼. 그러면 x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x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x. 확률 변수 x가 뭐였는지 봐봐.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잖아. 뭐를? 자연수 중 작은 수를. 2개를 줄 건데, 그 중에 적혀 있는 자연수 중 작은 자연수. 그럼 2개씩 선택해 보자고.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10가지. 그 10가지가 1, 2, 1, 3, 1, 4, 1, 5, 2, 3, 2, 4, 2, 5, 3, 4, 3, 5, 4, 5잖아. 그죠? 그러면 먼저 1, 2, 1이 제일 작을 수가 있겠네. 1. 그럼 나머지 수는 2, 3, 4,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0분의 4. 10분의 4. 네. 그 다음에 2가 작은 수가 되는 거. 1은 뽑으면 안 되잖아. 2, 3, 2, 4, 2, 5 이렇게 되는 3가지가 있다는 거죠. 3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3이 작은 수가 되는 거는 3, 4, 3, 5 몇 가지? 2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2가지. 그 다음에 4가 작은 수는 4, 5 1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1가지. 그래서 그 개가 얼마예요? 이게 1이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죠? 확률. 다 만들었잖아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평균 어떻게 구해?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럼 평균 나올 거고 거기다 10배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분포표를 만들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보세요 한번. 네. 10분의 여기를 3이라고 줄 거고 10분의 2라고 지금 문제 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10분의 3이라고 주면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곱해서 다 더한다고. 아니 되지. 그죠? 평균 얼마? 2분의 5. 누가 2분의 3이래니? 또 실수한 거야 그게. 그게 실수야. 2하고 3의 평균이 2하고 3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얼마죠? 2분의 5. 2분의 5가 평균이 된다. 거기다 10배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도 대칭에 대한 정보가 평균 준다.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대칭의 분포가 평균을 주는 거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뭘 설명해 달라고요? 모르겠다는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나 보죠. 미리 그 다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셔야 돼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수업 따라가기가 당연히 힘들죠. 그럼 여기서 또 이산확률 분포라는 게 뭔데요? 이렇게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려고 하는 수업 아니라고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날라다녀요. 평균 뭐죠? NP. 분산? NPQ. 네. 평균 제곱? 뭐가 되는 거예요? N. P의 제곱이니까 N제곱, P제곱. 분산은 뭐예요? N, P. 네. Q 대신에 뭐를 써야 돼? 1-P. 이렇게요. 네. 그럼 P 하나 약분, 약분. N 하나 약분, 약분. 네. 근데 N이 9잖아. 그러니까 9P. 9P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닌가? 네? 9P? 네. 1-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CP가 1이니까 P는 얼마? 10분의 1. 9P를 모르나요? 지진이 만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미키마우스 나오고, 예. 근데 몰라요? 어, 어렸을 때 책 좀 읽죠. 만화 영화 좀 보지. 책만 읽었나 보네. 예. 우리 만화 영화를 봤었어가지고. 예. 뭐, 저희 때나 뭐, 여러분 때는 비슷하네. 뭐, 저하고도. 그죠? 예. 이런 건 잘해. 그런데, 여러분들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이항분포에서. 뭐가 이항분포인지를 몰라. 뭐가 이항분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우리 친구들 잘한다고요. 예? 이렇게 주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발음 잘 들으세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부션, 예? n, 예? p 이렇게 주어진 건 아주 잘한다고. 예. 그런데 이 x가 이걸 따른다라는 걸 어떻게 알 거냐 이거지. 확률 변수가 중요한 거라고요. 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확률 변수가 우리가 이항분포예요. NA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 이항분포예요. 네. NA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그 사건의 확률, 이게 이항분포라고요. 네. 일어난 횟수를 이항분포, 확률 변수로 잡으면 이항분포다. 그걸 잘 연결시켜야 돼요. 자, 그다음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인테그랄을 못 썼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 문과 친구들은 이 적분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학번까지예요? 11학번. 2011 학번 있죠. 2011 학번. 네. 요 친구들은 적분을 몰라요. 적분을 모르는 세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몇 학번이야? 2015 학번이에요. 2015 학번. 그러면 여자 선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졸업을 했을 것 같아요. 여자 선배 같은 경우. 근데 뭐 어학연수 갔다, 뭐 그리고 대학교 때 좀 놀았다. 그러면 이제 2011 여학생 중에서도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일 거야. 예. 군대 갔다 온 복학생. 우리 여학생들한테 희망을 안겨주면요.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입학한 여학생 후배들, 예, 어떻게 해서든지 또 사귀어 보려고, 예, 많은, 대시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울해지죠. 동기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울해지죠. 그래서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 보면 여학생들은 되게 바빠요. 예. 근데 남학생들은 남학생끼리 놀아. 예.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예. 보통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서로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나중에 소개팅도 해주고 그러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죠. 음, 음. 그리고 이 동아리를 잘 드세요. 동아리. 있어요?
어느 동아리에,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를 듣는 것도 좋죠. 근데, 어느 동아리에 멋진, 예, 오빠가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쓸데기 없는 얘기죠. 자, 이건 어떻게 풀까요? 우리가 정적분 성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어? 0부터 1까지. A 있고요. 네. A 나갔고, X, F, 자꾸 왜 이러죠? 네. 뭐 문제가 있나 보다. 네. 죄송합니다. 뭐 문제가 있나 봐요. 0부터 1까지 X, Fx, Dx.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플러스 5.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x 생략할게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요게. 요게 평균. 요게 평균이죠. 평균이 4분의 1. 그죠? 요건 뭐죠, 요거? 확률의 합 1. 네. 요거만 조심하면 돼. 그럼 4분의 1 a 더하기 5가 10이다. 그 5가 넘어가서 빼지니까 5. 4분의 a가 5니까 a는 얼마? 20. 끝. 뭐 암산으로 돼. 근데 몇 점? 4점. 얼마나 통계가 쉽냐고. 공부 안 하면 이런 것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공부가 돼 있다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죠. 네, 한쪽 눈 감고 풀면 안 돼요. 네, 눈 감고 풀면 틀려요. 네, 정상적으로 풀어야 돼요. 눈 감고 풀면 틀려요. 네,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그러면 한쪽 눈 감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네, n이 무한대로 가는 재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한 72수? 예. 뭐, 발사는 아니네. 예. 그냥 한쪽 눈 감고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절대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유형 잘 챙겨 두셔야 되겠고요. 음,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x가 2분의 3이고 평균이,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2분의 3.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x가 정규 분포 따른다 물결 표시.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 2분의 3. 아유, 어디 가서 이런 발음을 들어보시겠어요. 디스트리뷰션 아닙니다. 디스트리뷰션이죠. 2의 제곱. T-I-O-N 앞에 강세가 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죠. 이런 기호 쓰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정의되는 HT라는 게 있는데 이 HT라는 거는 요 확률로 주고 있잖아. 요렇게 주고 있는 거. 그럼 0이다. H0. 그럼 0 넣어보세요. 0부터 X가 얼마까지? 1까지의 확률이죠. 말 그대로 정규분포적이냐. 요 확률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2를 넣어보세요. 2를 어디다 넣어? 2는 빼야지. 치과 가서. X 3. 요렇게 될 거다, 이거. 요렇게 된다. 요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요 확률. 이해돼요? 근데 이걸 직접 우리가 못 구한다고. 그럼 뭐 시켜야 되죠? 표준화. 표준화. 아,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자, 이게 x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대칭으로. 아우, 그나마 잘 그렸어요. 네. 이게 3년에 한 번 일어나는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 1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을까? 1. 0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과 2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않을까? 3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않을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죠. 근데 잘 보면 요 확률과 요 확률이 서로 어떻죠? 같죠?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 거야. 그거의 몇 배? 2배.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2에서 2분의 3을 빼고 2로 나눠주면 되죠. 앙 하면 되는 거야. 2로 나눌 거니까. 네. 그러면 2분의 1에 2로 나누니까 얼마? 4분의 1. 그죠? 4분의 1. 0.25죠. 그 다음에 2분의 3을 2로 나눠주면 4분의 3. 0.75죠. 그래서 요 확률에서 요 확률을 빼준 거에 2배를 해주면 돼요. 쉽게 되겠죠? 네. 이런 문제도. 근데 몇 점? 4점. 4점. 공부 잘하면, 열심히 해보면, 정말 통계는 쉽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는 점수예요, 주는 점수. 이 통계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자꾸 개념을 들어보고, 그거에 따른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 들어보고, 통계 유형이 몇 가지? 통계 개념 몇 가지? 6가지. 첫 번째, 이산확률 분포. 두 번째,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세 번째, 이항 분포. 네 번째,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규 분포. 여섯 번째, 모평균 추정.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다 있거든요. 그 개념을 들어보고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매치를 시켜보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분명히 통계는요, 이 6가지 유형을 벗어난 문제가 평가원에 단 한 문제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단 한 문제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 정리해요. 이 답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답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답 다 알아요. 어머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네요. 0.3494. 0.3494. 네. 이렇게 정답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자, 57번 모평균 추정. 네. 어느 약품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기호로 X가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네. 평균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0의 제곱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 중에 25병을 임의로 추출했어요. 25병. 이 25라는 게 뭐예요? 표본의 크기 n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때 표본 평균은 뭐죠? 기호가 x 바. 네. 맨날 아이스크림 바는 알아도 초콜릿 바 이런 건 알아도 핫바 이런 거 알아도 x 바를 몰라. 뭘 봐? 여길 봐. x 바. 네.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시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100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100을 25로 나누면 4. 4는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얘가 2000 이상일 확률 2000 이상일 확률을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역시 얘도 뭘 시켜야 된다?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 표준화. 2000에서 얼마 빼? M 빼. M 뺄 때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M 빼. M을 뺐어요. 그리고 뭘로 나눠야 돼?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이거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10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누라고. 얼마야? 2로 나눠야 되는 거야. 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10으로 나누는 게 표준화가 아니라고. 확률 변수가 달랐다고요.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 됐죠? 근데 이거의 확률이 얼마래? 0.9772.
아이, 생각해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야. 근데 확률이 0.977이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요 반은 얼마예요? 0.5. 그럼 여기가 0.4772가 되는 그 수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였네. 요게 얼마라고? 요게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그 2 곱하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하니까 2004 마이너스 M 넘어가면 플러스 M. 따라서 M은 얼마? 2004. 뭐 농담이지만 예. 누가 얘기하네. 2004라고. 2004. 저 천사, 이 천사. 두 명의 천사. 네. 쓸데없는 소리예요. 나 아저씨 맞아요. 누구 뭐래. 왜 그러세요? 마지막인데 서로 상처 주지 말자고 그랬지, 아줌마. 예? 아줌마, 당신도 많이 늙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나 좀, 우리 애들이 좀 풋풋하고 예쁘네, 이러지. 고3 돼봐. 인형 먹어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 이 이 고3 되면요. 남학생들은 요맘때쯤에 스트레스 푼다고 뭐 하냐면 운동해요. 운동을 한다고. 그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막 격하게 하는 거예요. 막 축구, 농구 막 이렇게 격하게 하다 보니까 나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고 깁스를 하는 거야. 깁스를 해. 그러다 이 여학생들은 또 얌전할 것 같냐? 아니에요. 정말 얌전하긴 얌전해. 근데 여학생들의 문제는 뭐냐? 계단이야. 계단. 계단을 옛날처럼 생각하고 사풍사풍 내려간다고 그렇게 내려가. 그 무게를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깁스해. 그게 조심해야 돼. 학교에서도 고3들은 엘리베이터 타야 돼. 예. 제가 그래요. 학교에서 엘리베이터 타라고. 예. 천천히 걸어다녀. 절대 급식실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여간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마지막까지 몸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수능 고3들 많이 있죠. 고3들 많이 있죠. 이 고3들은 수능이 올해가 처음이죠. 네. 작년에도 봤었나요? 네? 고3이 처음이지 어떻게 작년에 봐. 그죠? 근데 이제 괜히 요번에 원서 쓸 때도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야. 재수생들은 원서 쓸 때 막 써요. 근데 재학생들은요, 재학생들은 원서 쓰라니까 막 떨려해. 막, 선생님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거 서명, 이거 정자로, 정자로 안 쓰고 좀 빠듯하게 못 쓴 것 같은데, 막 이러고 괜히. 사진 이거 제대로 붙인 거 맞나요? 막 이러고. 붙인 거 다 맞는데. 예. 그만큼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이 더 다가와 봐. 수능 전날, 수능 전날은, 수능 전날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수험표를 나눠줘요. 수험표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수험표 뒤에다가 적어오라고 이렇게 답지를 붙여주기도 할 거야. 근데 가채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아니, 내가 시간이 부족한데 가채점표에다가 적는 시간은 있으면서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거 적는데 한 30초? 그렇게 적어오는 거지. 그거를 또 또박또박 밀려 적었네 지우고 이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저녁에는 이제 고사장 가보고 확인을 해보고 고사장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사장 확인해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집에서 고사장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야. 고사장 안에 못 들어가요. 고사장 안에. 그걸 알아야 돼. 운동장에서 보는 것 뿐이야. 어느 시험장에서 볼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딱 가는 시간만 확인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고사장까지의 거리가 아니야. 집에서 고사장까지의 거리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방 놓고 거기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니면 난 차를 타고 갈 거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날 한번 이렇게 가보자라고 자가용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갔다 와서 일찍 자라고 그래. 일찍 자라고 그러니까 또 그날따라 여러분들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오만 대에서 전화 다 와요. 예? 시험 보죠. 잘 보라고 그러세요. 좀 바꿔줄래요? 야, 내일 시험 잘 봐라. 네, 고마워요. 그러고 나니까 또 전화. 네, 잘 볼게요. 또 그래. 또 전화. 전화 받다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던 곳 있죠. 공부하던 곳에서 딱 9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집에 가는 게. 그렇게 해주고, 또 일찍 자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12시, 1시에 자던 사람이 일찍 자라니까 10시에 잤다고 쳐. 9시에 잔다. 10시에 잔다. 그러면 생각해봐. 12시나 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면 5시간, 6시간이잖아요. 근데 10시에 잤어. 4시에 깨는 거야. 3시에 깨는 거야. 긴장돼서. 그때부터 잠이 안 와. 그럼 눈만 멀뚱멀뚱.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 생각하니까 더 잠이 안 와. 그러다가 눈 뜬 상태로 시험장, 고사장 가는 거야. 아니, 컨디션이 나쁠 수밖에 없죠. 국어는 괜찮아. 근데 수학 볼 때부터 졸린 거야. 네.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문제 풀다가, 네. 나가 있다 정신이 이렇게 눈이 감겨 있어요. 네. 그리고 거의 정신세계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네. 꿈에서 답이 보이면 좋은데, 답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또 힘들어지죠.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이 가는 게 좋아요. 일찍 자라고 했다고 두세 시간 일찍 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빨리 씻고 잠자리에 딱 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또 그날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막 도시락도 이것저것 싸줘. 아유 정말 야, 매 수능 점심만 같아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수능 점심만 같아라. 정말 그걸 다 먹으려고 그래. 미친 거죠. 정말 안 돼. 네. 정말 이 가볍게 먹는 게 좋고 가급적 죽을 먹는 게 좋아요. 죽. 그래서 좀 가볍게 싸달라고 그러세요. 다 먹지도 않을 건데 뭐 이렇게 많이 싸.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소한 것들도 조금 신경 써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이 극성 부리지 말고 네. 작은 조금 릴렉스 하면서 이 마음을 잘 가다듬고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는 4차에 거쳐가지고 처음 계획은 6차였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요번 차시까지만 선생님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차시와 그 다음 차시 5차시, 6차시는 우리 이미지 선생님이 수열의 극한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